안녕하십니까. 원예재배 실습 10월 26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문제로 작업을 좀 늦게 하게 되었고, 또 학생분들 등교를 안 하게 됨에 따라서 사과를 따긴 따야 되기 때문에 사과 따는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금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양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인데, 사과 따는 거는 기존에 한번 다뤄봤으니까 그냥 별다른 어려운 내용은 없고, 사실 따면서 선별하면서 따면서 A급, B급, 그 다음에 일소 피해 입은 거, 안 입은 거, 뭐 열과 난 거, 안 난 거, 이런 거를 이제 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병해충 피해 입은 것들을 보고, 또 말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실제 따면서 좀 느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영상으로는 충분히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토양에 대한 걸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내년도에 사과를 키우고 내년에도 다른 과수를 키우기 위해서 기존의 수확 후의 토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확 후의 토양의 성분을 검정을 해서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비료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미리 계획을 해야 됩니다. 미리 뭐 퇴비를 몇 킬로 주고, 그 다음에 부족한 원소가 무엇이면 그 원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거를 미리 계획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내년에 특히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줘야 더 효과가 많고, 그 다음에 이인 같은 비료도 이동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미리미리 줘야 됩니다. 일반 농업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내용이고, 과수가 좀 다르다면은 토양의 깊이가 좀 더 깊다는 거. 토양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맨 윗부분에 유기물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유기물층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두껍게 생기지가 않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대부분 산의 경사진 지형에다가 여름에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유기물층이 퇴적되는 것이 아니라 빗물에 의해서 쓸려가는 양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비옥하다 할 수 있는 미국의 그 좋은 땅에 비해서는 유기물층이 굉장히 얇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기물층에는 그 여러 양분을 붙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유기물층이 없다는 거는 그 비료를 살포했을 경우에 비료가 빨리빨리 그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이 없다는 거는 작물을 키우기에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양 검정하기에는 겉에 있는 유기물층을 걷어내고 안에 있는 진토층의 성분을 검사를 해야 토양의 양분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시비 처방을 할 수 있는지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이제 구성 요소는 물리성, 화학성, 그 다음에 생물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토양의 물리성이라면은 삽을 꽂았을 때 삽이 쑥쑥 들어가느냐, 그거죠. 어떤 이제 마사토이면서 물 좀 많이 먹은 땅은 삽을 꽂아도 삽이 잘 안 들어갑니다. 발로 빵빵 이렇게 밟아도 삽이 잘 안 꽂히는 땅이 있어요. 삽이 안 꽂히는데 나무 뿌리가 그거를 헤집고 들어가리라는 거는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집었을 때 딱 잘 집히는 정도의 그 부드러움, 그런 땅이 식물이 자라기에는 좋은 땅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리성이라면 아무튼 뿌리가 쭉 잘 뻗을 수 있는지 그런 성분을 갖추냐, 이건데, 이것도 유기물이 많아야, 유기물이 충분히 있어야 물리성도 갖춰지게 됩니다. 특히 진흙 같은 게 있게 되면은 더욱더 진흙과 모래가 같이 섞이게 되면은 엄청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죠? 뿌리가 자라기 힘들겠죠? 토양의 화학성이라면은 토양 내에 있는 성분, 특히 그 EC미터로 잴 수 있는 EC, 토양의 전기 전도도, 이걸로도 판단할 수 있겠는데, pH, EC 여기 합쳐서 토양에 있는 화학 성분이 뭐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뭐 중성인지 아니면 강한 산성인지, 요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에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 요게 또 중요하게 해당이 됩니다. 특히 EM이라고
그 효율적인, 효과적인 이제 이 미생물, 그런 이제 그 미생물들이 많을수록 토양에 있는 그 좋은 성분이 빨리 분해돼서 그 작물의 뿌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 발효나 그런 발효가 아니라 오히려 부패하게 해가지고 토양 내에 안 좋은 가스를 생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토양 내의 미생물이 호기성이냐 혐기성이냐, 뭐 대부분은 호기성이겠지만 그 와중에 좀 안 좋은 병원균이 있을 수도 있고요. 토양의 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과수원 토양에 물리, 화학적 조건이 있습니다. 유효토심은 60cm 이상, 60cm 이상의 토양이 부드럽고 영양분이 이제 충분히 있는 토양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지하 수위는 1m 이하입니다. 왜냐면 지하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뿌리가 썩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하 수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리고 pH는 6에서 6.5, 유기물이 이제 1kg당 25g, 뭐 35g, 그 다음에 유효 인산 함량이 200mg/kg입니다. 근데 뭐 칼리, 마그네슘, 뭐 칼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추가로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되는데, 유효 인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토양 같은 경우에 이게 200mg만 되면 되는데 이게 막 1000mg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학교 과수원에도 인산과 다른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표치에 적당하게 가는데 인산만큼은 아마 한 900 나오기도 하고 1000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그 분뇨를 활용한 분뇨로 만든 퇴비를 이제 많이 살포했을 경우에 그 저희는 이제 우분 퇴비, 축분 퇴비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우분이죠. 돼지똥은 냄새가 너무 나서 잘 안 쓰고 소똥으로 만든 퇴비를 과수원에 많이 뿌려왔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런 이제 분뇨에서 나오는 양분 중에 특히 인산 쪽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목표치는 상한선도 있지만 하한선도 있으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토 관리도 중요하고, 표토 관리는 유기물층이 두껍지 않게 생겼는데 그 유기물층이 빗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게 표토 관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 관리, 영양 관리를 통해서 친환경으로 그 환경을 이제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실을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장 조성, 토양 개량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양 개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거의 힘들다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모래 땅이 있는 경우에 모래 땅에다가 뭐 진흙을 넣게 되면은 오히려 모래 알갱이 사이사이에 진흙이 들어가서 더욱더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진흙 땅에다가 모래를 넣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흙과 모래가 사이사이에 끼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공극을 더 줄여줘서 물이 더 안 빠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토양을 개량하는 건 토양 개량제를 쓰거나 아니면 유기물을 왕창 넣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마사토를 그 어느 정도 한계 이상의 두께를 초과시켜서 그냥 왕창 때려 부으면은 개량이 될 수 있겠는데, 조금 뭐 적당히 넣어서 섞어준다 그래서 토양이 개량되는 그런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학교 최소포의 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그 처음에 갈자마자는 좀 부드럽지만 물이 굉장히 안 빠지고 굉장히 단단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진흙 땅이죠. 거기다가 모래 좀 붓는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거긴 진흙 함량이 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일한 방법은 유기물을 엄청나게 이제 넣어줘서 유기물이 때알 구조를 형성시켜주고 뭐 그런 정도가 그나마 좀 괜찮은 거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밑에 층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위에다가 충분히 높은 적어도 한 50cm 이상에 되는 두께의 그 마사토를 부으면은 뭐 그러면 이제 개량이 되겠죠. 사실상 토양 개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이제 뭐 가지 농장을 하기 위해서 그 논을 이제 청년 창업 농을 했던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졸업생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떤 학생도 아니고 후계농이라고 할게요. 후계농 청년 창업농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얘기인데 그 땅값이 여주의 땅값이 이제 비싸잖아요. 비싼데 근데 논은 그나마 좀 쌉니다. 논이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만약 밭 같은 경우에는 막 평당 50만 원도 하고 그러는데 논 같은 경우에는 좀 싸니까 논을 1200평 정도, 1300평 정도를 샀어요. 근데 논에다가 거기다가 가지라든지 그런 채소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흙을 붓는데 거의 뭐 몇백 차를 그냥 부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이제 가지라는 작물을 심을 수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그 근처에 가게 되면 비가 온 다음에 가면은 진흙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토양 개량은 상당히 쉽지 않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과수원을 만약에 개원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구입하신다거나 임대하신다거나 했을 때 토양을 잘 보셔야 돼요. 토양 개량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비용과 이런 게 들리니까 토양 개량은 사실상 쉽지 않다. 뭐 이 정도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과수원 노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이 마사토인지 그다음에 진흙인지 이 요소는 바뀔 수가 없어요. 마사토인 토양에다가 뭐 진흙이 양토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네, 표토 같은 경우도 뭐 유기물 관리. 근데 표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초생 재배를 많이 하는 거죠. 초생 재배를 하거나 적어도 멀칭을 해가지고 빗물이 땅 속에서 좀 쓸려나가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포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평탄지 같은 경우에는 표토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제 평탄지여도 적어도 5도 정도의 경사는 돼야 표면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가파르면은 이제 경사지라고 하겠지만 평탄지여도 경사가 아예 없어서는 또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되기 위해서 표면 배수는 어느 정도 시켜줄 때 표토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유기물이 있는 땅 없는 땅 이렇게 나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성 중에 땅이 다져지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중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있죠 뭐죠? 로티베이터를 치면은 땅이 갈리면서 폭신폭신해지는데 그 다음에 나무 심는다고 불삭기라든지 뭐 덤프차라든지 다른 중장비들이 막 지나다니게 되면은 땅이 이제 좀 가라앉게 돼요. 단단해지게 됩니다. 기껏 통기성 좋으라고 땅을 갈아엎어주고 했는데 그게 다 효과 없어지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땅이 너무 다져지지 않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중장비가 들어간다면 중장비가 빨리 작업하고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하층토와 표층토가 혼합되어 불균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얘기는 표층토에 있던 유기물이 하층토와 잘 섞여서 유기물이 균일하게 있을 수 있게 유기물이 이제 양분이고 유기물이 있다는 얘기는 유기물 근처에 미생물도 같이 있고 그 미생물이 땅 속에서 섞이면서 여러 군데 땅 속의 표면에만 열심히 활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땅 전체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기물이 분해되고 양분이 계속 뿌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층토와 표층토를 이제 잘 섞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토양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복토 같은 거 했을 경우에 복토에서 뒤엎는다 그래가지고 땅이 통기성이 진흙 땅에다가 모래 땅 넣는다고 통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래에 있는 공극에 진흙이 껴들어가면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예 위아래층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사 방향으로 재직 방향 잘 해줘서 배수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배수로를 그러니까 밑에 암거 배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겠지만 표면 배수로를 잘 조성해서 물이 빨리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물 때문에 유기물이 쓸려 나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면 배수를 할 수 있는 명거 배수 시설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CB 개선, 유기질 비료를 주고 3요소 NPK, 질소, 인산, 칼륨 요거를 적절히 주게 되면 생산성이 품질이 늘어나죠. 거기에다가 이제 NPK랑 유기물만 넣어가지고는 완벽하지 않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미량 원소에 해당하는 원소라든지 그다음에 좀 이제 소홀히 하게 되는 특히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토양은 화강암이기 때문에 토양 자체가 이제 모재암이 산성이고 내가 비 자체가 그 산성이잖아요. 오염이 강하게 되지 않더라도 오염이 많이 되지 않더라도 그 영국에서 심한 산성비 내렸을 때가 4.2 뭐 이 정도였다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5.6까지 pH가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양은 점점 산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pH 6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석회질을 이제 줘야 되는 거고 화학성 계량을 해서 또 생산성을 향상한 뒤에 또 이제 유기물 비료랑 그 다음에 땅을 깊이 갈아주는 거죠. 깊은 땅 속에다가 공기를 뿜어 넣어준다든지 뭐 무슨 심토 파쇄기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토양이 단단해진 것을 좀 이제 풀어주면은 그 과수원에서 품질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고요. 뭐 관수 배수 시설은 사실상 맨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맨 뒤에 있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갖춰지면은 품질과 생산성이 아주 향상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있는 이제 표토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작물의 양분의 양분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이들 초생 재배를 하게 됩니다. 초생 재배가 이제 기본이고 초생 재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을 때가 있는 게 나무 자체가 천근성이거나 그 다음에 천근성이거나 뭐 뿌리의 힘이 굉장히 약한 외성 대목 이럴 경우에는 뿌리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청경 재배를 하게 됩니다. 청경 재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또 이제 풀이 나거든요. 풀이 나면 풀 베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 제초제를 계속 살포하게 되면은 제초제에 의한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복을 하게 되죠. 피복을 하게 되고 피복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요쪽 땅이 단단해지거나 그다음에 뿌리가 여기 들리게 됩니다. 여기 지금 피복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물이 안 통하는 만약에 비늘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위로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복을 했을 경우는 괜찮은데 이 피복을 걷었을 때 겨울에 나무가 뿌리가 얼어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나무 주변에는 그냥 냅두고 가운데만 바싹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절충 재배가 되겠죠. 학교 과수원에서 사실 생각하는 모양은 이건데 이 풀 베는 게 워낙에 쉽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풀이 가득해지게 됐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뭐 안 그러겠죠. 이것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작물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피복을 한 거죠. 피복을 해서 하기도 하고. 피복을 하게 되면 좋은 거는 이제 풀 베는 노동력이 확실히 준다는 거. 그런데 이 피복자지가 수명이 무한하지가 않고 피복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사이에 풀이 또 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테두리 부분 또 관리할 때가 어려운 게 여기 예초기 돌릴 때 여기에서 좀 많이 힘들게 돼요. 이 테두리에서. 그렇게 뭐 엄청 힘든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그냥 초생재배죠. 초생재배. 초생재배를 했을 경우에 초생재배의 좋은 점 같은 경우는 경사지에서 토양의 용타를 막아준다는 것이지만 이 안에 만약에 풀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여기에 그 해충의 잠복처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노린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충 같은 것들이 이 안에서 밑에서 머물고 있다가 다시 과일로 올라갔다가 농약 치면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밑에 알라놨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방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초생 재배했을 경우에 풀 그 길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토양 수분 함량에 의한 관수. 아주 쉬운 계산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과제로 낼 거를
내기 위해서 그냥 곱하면 끝입니다. 관수 면적, 평을로 하지 말고 제곱미터로 하게 되면 되고요. 1000제곱미터에다가 관수 토심. 근데 유효 토심 같은 경우에는 아까 60cm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긴 지금 30cm만 했을 경우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 50cm의 토심을 이제 관수를 하겠다. 50cm까지. 그럴 경우에는 물 필요량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부족 함량을 이제 10%를 늘릴 때 그 토양 같은 경우에 토양의 비율이 25, 25, 50 이렇게 해가지고 기상, 액상, 고상이 25, 25, 50일 때가 적절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100일 때 100%에서 25%가 물일 때가 적절한데 25%가 아니라 예를 들어 15%의 물밖에 없다. 그래서 10%의 물을 더 채워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 10%를 더 채운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안에 25 빼기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15고 나는 25%를 만들고 싶다. 물의 퍼센트를 15%에서 25%를 만들고 싶을 때 10%를 더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여기 30톤이 나옵니다. 30톤. 적은 양이 아니죠. 근데 요거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과제니까 한번 또 따로 이제 과제 문제 해보시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관행적으로 이거를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봤을 때 사토, 양토, 식토일 때에 따라서 4, 7, 9일의 간격으로 물을 관수량을 20ml, 30ml, 50ml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 20ml라는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20ml라는 얘기예요. 1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는 거죠. 1000제곱미터일 경우에는 사토일 경우에 4일 간격으로 1000제곱미터 곱하기 0.02m니까 그 20톤이 되게 됩니다. 20톤. 20톤의 물을 4일 간격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학교에 물탱크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설치했던 거죠. 비료 얘기 한참 하다가 실제 이제 과제는 이걸로 내게 됐는데 뭐 계산하시면 됩니다. 면적이 3000일 때 관수 토심이 50cm예요. 그럴 경우에 50을 곱하면 안 되고 0.5m를 곱해야겠죠. 세제곱미터가 1톤이니까. 그 다음에 부족 함량이 10%다. 10%를 더 추가로 주겠다. 그러면 0.1을 곱하면 되죠. 아까 위에 나왔던 그 설명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요거를 그냥 수치를 좀 바꿔서 곱하면 끝이에요. 거기다가 뒤에다가 톤 쓰면 끝입니다. 쉽죠? 감사합니다.